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박시영 TV. 저 엉덩이 탐정. 아, 엉덩이 탐정이야? 그래, 저게 상식이 약해. 아, 이 엉덩이 탐정 캐릭터가 누군가가 닮았다고 해가지고. 저기 총수 닮았잖아. 그러면 얘 미워가지고 항상 때릴 수 있도록 가슴을 메고 다니는 거야? 이제 의미를 이해했는데 그렇게 항상 때릴 사람으로는 너무 소중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자, 박시영 TV 개국을 뒤늦게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갔어야 하는데 못 갔어요. 아니, 내가 어제 이제 경찰 수사관이 막 진지하게 조사를 하다가 끝날 때쯤 나를 착 보더니 이사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자주 온다 이거야. 여기 직원인 줄 알아. 여기 경찰서 가면 이렇게 차단봉이 있어요. 거기 계신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있거든. 제가 가면 그냥 열어줘요. 지난주 20% 찍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20% 찍고 이게 숫자가 뭐 30하고 29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바짝 긴장하잖아요, 지금 보면. 다음 총선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잖아. 네. 그러면 불안하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한 달 정도만 지속되면 대통령한테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원성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그냥 계속 누적돼서 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동원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뿔이 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다. 부정수치가 거의 70%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이게 거의 60%예요. 이게 뚜껑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제 40% 안에서 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분들은 주로 이제 광화문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 같아요. 탄핵 때 이게 7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이게. 자, 쫙쫙쫙쫙쫙쫙. 코로나 방역 당연히 못하지. 정당 지지율도 그래서 역전됐고. 민주당이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것 같아. 정당 지지율도 보름 전부터 이게 역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ARS 응답하는데 2층에서는 역전되는 조사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면접 조사는 여전히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앞서 있죠. 왜냐하면 정치 관심이 덜한 분들도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격차가 가파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민주당만 따로 하면 정청래 의원은 30%가 넘고 네, 제일 높게 나오죠. 고민정 의원은 한 16% 정도 돼요. 현재 스코어.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왜냐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거든요. 자, 우리 여론조사 꽃. 이때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기 전이에요. 근데도, 네, 그 전이었습니다. 예, 근데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징계에는. 다들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도 반영됐다고 48%가 생각하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39%가 생각해. 진보는 70%가 넘고 다들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 문자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훨씬 높아졌겠죠. 국민들이 윤핵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누가 위에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상 의혹이 사실일까? 진보층은 70%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닐 거다? 한 자릿수밖에 안 돼, 8%. 중도도 사실일 가능성이 48, 아닐 가능성이 18. 보수층조차도 사실일 가능성이 40%대, 아닐 가능성이 25%대. 그러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 네. 그게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제거하려고 한다. 네. 그때부터는
약자 포지션이 되거든. 동정론이 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준석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 그 선호도에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고한 지지층이 좀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적 인식을 권력에 당하고 있다.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넘어서는 거야. 이게 수사하고 정치의 차이야. 수사는 범죄를 확인하면 끝이거든. 검사처럼 생각한 거야. 윤 대통령은. 근데 정치는 어떤 힘이 작용했는가. 그 역학을 보거든. 역학에서 약자 포지션이 되면 네. 그쪽에 정서적으로 끌려요. 확실히 20대 남자, 30대 남자들이 문자 파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도도 빠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확실히 20, 30대 남자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준석을 대놓고 죽이려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부활의 기회를 줬어요. 이제 이준석은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가시가 될 겁니다. 그렇죠. 5년 내내 갈 겁니다. 다스베다에서 한번 모셔보죠, 이준석. 뭐 전국을 막 돌고 있던데 갈 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비교를 해봤는데 대체로 정당에 대한 인식은 비슷해요. 근데 크게 차이 나는 점은 뭐냐. 국민의힘은 부동산에 대해서 훨씬 낫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서민을 대변한다는 이미지가 있고 여기서 삐쭉삐쭉 튀어나갈 뿐이지 나머지는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이미지 요소가 특장점이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렇지, 현재. 부동산 문제만 좀. 예. 그놈이 그놈인데 부동산 하면 민주당 부동산 실패했잖아. 그리고 뭔가 서민이 어려운 일이 있다. 국민의힘에 가봐야 소용없지. 이런 인식이 아주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현재 스코어. 이건 뭐냐면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 복잡해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 진영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용적인 정책, 그래 니네 제대로 작동하는 실용적인 정책이 있나 보자. 그게 가장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국민의힘이 국민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요 평가에 어떤 요소들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념 성향별로 좀 분석을 한 겁니다. 중도, 보수, 뭐 진보.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정권 잡았는데 뭐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 내놓나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정당은 윤석열 정부를 보조해줘야지. 그러니까 보수가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는 저 정당 지금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서포트도 못하고 있네. 이럴 때 가장 많이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관점이 다르죠. 전혀. 그걸 분석하는 것이고 수치로. 민주당을 그러면 어떤 요소로 판단하느냐. 진보는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제대로 못할 때 작동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내놔야지.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눈에 띄는 건 이재명 하나밖에 없잖아.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를 생각하면 후보군이 풍부했단 말이죠. 지금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새 인물을 발굴해야 된다. 네. 보수는 여기서 또 국민의힘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실용적 정책을 민주당이 내주길 기대해. 니네는 그럼 뭐 제대로 된 정책 내놓냐? 이런 심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중도층은 미래의제 준비, 네. 그러니까 미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비춰주기를. 중도가 민당을 평가할 때 제일 높은 것은 예. 미래 의제가 준비되고 있는가 민주당에 의해서 그걸 수치로 영향의 정도를 수치한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 정당 관계자들이 봐야 되거든. 네, 봐야죠. 이번에 월 구독자 좀 늘었나요? 좀 늘었지. 표정이 좋아. 쭉쭉. 아니 그래서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거거든. 우리가 고객 만족도 조사도 실시를 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데 경제도 마인드, 심리라고 하니까 물가 상승 대비해서 생활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만큼이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2년 내에.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이 언제쯤 정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이내 이밖에 안 되고 1, 2년 혹은 2, 4년 걸릴 것이다. 혹은
다음 정권이 시작된 이후에야 이게 회복될 것이다. 총선이 지금 2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총선 전에 회복 가능성을 보는 거고 나머지는 총선 이후에 가능하다. 여권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렇지. 경제가 이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불안한 거거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불안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정권이 아닌 거예요. 그 불안감이 총선까지 이어지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소유 여부도 물어봤고, 그리고 집값은 향후 1년간 어떻게 될 것이냐, 내릴 것 같다. 이런 경제적인 인식에 대한 조사를 쭉 했어요. 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70%가 넘어요. 그 밑에가 중요한데요. 향후 무주택자들의 본인 주택 소유 예상 시기를 저 여쭤봤는데 굉장히 나눠집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0% 이상이 내 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집이 있는 사람들은 50%밖에 안 되고 네. 그러면 최소한 20%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평생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 대목에 정치인들은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12% 정도만 구입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활발히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 대목에서. 생활 수준이 상중상이라고 답한 층도 이 5년, 10년이 있어야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비율이 높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축하겠다는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네. 이게 다 불안하고 연결된 거야.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게 짧아요.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거든? 해결해 내겠지. 이 수치를 보면 불안한 거예요. 요런 이제 보고서 본 적이 없잖아. 저희가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구독자들, 유료 회원들. 네, 여론조사 꽃에 합류한 분 중에 갤럽 출신으로 대기업 마케팅 하던 분이 이제 고문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겁니다, 이거. 그래, 만족도 조사를 하면 평상시에 만족한다 답하는 비율이 60%에서 80%에 이르는 고객들이 실제로는 더 이상 구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면 물어보는 사람 형편을 살피고 해서 답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만족한다 해주지만 그게 실제 재구매로 이어질 정도로 강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만족도 조사 80 나왔다고 해봐야 실제 재구매로 이어지는 촉도로 쓸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과거 모델이죠, 사실. 그렇게 해봐야 실제로는 재구매가 측정이 안 된다. 그래서 넷 프로모터 스코어. 순촉진자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변에 이 제품에 대해서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지. 그게 정확하다는 거야. 그 지수를 우리가 파악해봤더니 지금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10점 척도로 90점이 넘어야 돼요. 이게 만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중립지대 거기는. 아직은 판단을 보류한다. 여기 22%. 10%는 추천하지 않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 만족하냐에서 0부터 10까지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요 촉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한테 추천하지는 않겠다. 근데 그게 10%. 10.9%가 나온 거예요. 70점, 8점 준 사람은 22.6이 나온 거고 90점, 100점을 준 사람이 만족도가 66.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66.5에서 10.9를 뺍니다. 그랬더니 56이 나왔는데 이게 50점이 넘으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내가 물어봤지. 보통 서비스가 어떠냐? 마이너스가 많대. 재구매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죠. IT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해 보면 보통 10점에서 20점 사이고 대부분 50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50점 넘으면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고요. 80점이 넘으면 세계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넘는 게 없어. 아니, 90점. 내가 물어봤더니 70점대가 세계 기록이래요. 그러니까 50점은 거의 없다. 자, 우리끼리 박수 치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가 누군지 알면 힘이 되잖아, 서로. 내용의 만족도는 91점, 디자인 만족도도 91점, 신뢰성 95점. 그게 제일 높더라고요, 신뢰. 그러니까 김어준이 하니까 믿겠다 이런 거죠, 사실.
신뢰할 수 없다 5% 있잖아요. 근데 이름 다 적어놨다. 아니, 상대 측에서도 이거 유료 회원 가입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계속 보세요.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이해하잖아요. 자, 알려드릴 것이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한마디 하고 가, 그러면. 자, 여론조사의 새 지평을 여는 여론조사 꽃 구독해 주십시오.